통장으로 뭐 축약을 하면은 죽다 살았다? 죽다 살았다. 예, 뭐 딱 이 맞는 말인 것 정도 같아요. 개념으로 좀 한 주간이 마감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역대급의 하락과 또 역대급의 상승이 교차하면서 한 주 마지막 시장이 마무리가 됐고요. 뭐 지난 주 초나 주 중반까지만 해도 하염없이 내렸고 또 까닭없이 많이 내렸고 심하게 내렸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또 내리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됐었는데 네. 목요일 날 밤 저녁 시간을 정점으로 해서 많은 얘기들이 또 오가면서 시장에서 좀 반응이 나왔고 그것들이 금요일 날 시장에서 다소 좀 약발이 이제 먹히면서 시장의 반등이 모처럼 연출되면서 마감이 되는. 그러니까 주중 내내 정말 힘들었지만 네. 마지막은 뭐 약간의 유종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요. 뭐 금요일 날 시장 자체는 뭐 많은 변화들이 좀 모색되는 하루였어요. 많은 정책들이 쏟아졌지만 잘 듣지 않았다가 한미 간의 통화 수합이라고 하는 큰 재료가 하나 던져지면서 2008년도 외환위기 때 저점을 찍었던 날에 있었던 이벤트와 유사한 현상들을 떠올리는 분들에 의한 저가 매수가 좀 유입이 되면서 네. 금요일 날 사실 아침에는 잠깐 주춤했었어요. 이게 올라가도 되는지 막 이렇게 좀 조심스러웠습니다만 점심시간 지나서부터는 확연하게 오늘은 좀 올라도 되겠다 이런 정도로 움직이면서 결국은 100포인트 넘는 그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이 된 모습이었고 환율은 뚝 떨어져가지고 네. 목요일 날 급등했던 환율이 거의 그 수준만큼 다시 제자리로 찾아오는 모습 그리고 유가는 트럼프의 뭐 적극적인 중재 의사 때문에 급등하는 20%대 상승을 보이는 그런 하루. 그러니까 모든 하락의 어떤 변수가 됐던 것들이 굉장히 완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금요일 하루 상승을 이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좋습니다. 목요일 날 진짜 정말 보기 힘든 그런 시장이었었습니다. 그 충격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충격이 왔었는데 네. 금요일 그러니까 20일 뭐 반등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코스피가 한 7% 정도 네.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래프는 하락 추세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뭐 다시 시작이 된다, 다시 좋아질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큰 희망을 갖기엔 좀 아직 이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과 함께 오늘 우리 국내 증시의 상승의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오늘 상승하고서도 네. 제가 끝난 포인트 보고서 잠깐 생각에 잠긴 게 있어요. 오늘 코스피가 몇 포인트 올랐는지 금요일 날 네, 네. 몇 포인트 올랐는지 7.4 아시나요? 코스피가 포인트로. 7점, 포인트로는 네. 제가 확인을 108포인트 올랐거든요. 108포인트요. 네. 108번내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더 갈 거냐 말 거냐 아니면 이게 다 온 거냐 하루 만에 네. 아니면 다음 주에도 계속 뻗어나갈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안겨주는 차라리 덜 올랐거나 훨씬 더 올랐으면 다른 생각들이 들 법한데 딱 고민을 안겨줄 만큼만 참 이쁘게 상승을 하고 마감이 되면서 네. 다음 주에 대한 기대와 또 다른 뭐 우려 이런 것들이 교차하는 하루였다고 보겠습니다. 아까 또 방금 전에 조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만 일단 목요일 시장까지 줄줄 흘러내리는 장세였고 또 선물과 현물 간의 어떤 그 차익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역으로 나오면서 네. 굉장히 매물들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금요일 날 장세에서도 외국인들이 초반에는 좀 주춤했지만 결국은 방향성은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매물을 뚫고 올라가는 나름대로 기염을 토했고 그 기반에는 뭐 미국 시장의 선물의 어떤 강세 변환에 대한 움직임도 있었고 네. 환율이 또 굉장히 많이 안정이 됐고 유가는 또 폭등을 했고 그동안 주 중반까지 시장을 짓눌렀던 여러 가지 변수들이 한꺼번에 개선이 되면서 나온 모처럼의 반등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반등은 했지만 여전히 외국인들은 팔자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어떤 끝없는 팔자세, 매도세 끝이 네. 없이 계속해서 지금 매도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시장은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세를 이겨내 지켜준 거는 개인 투자자였던 건가요? 아니면은 기관의 어떤 오늘이 원래 목요일 날 엄청난 하락 이후에 시장에서 제일 우려했던 부분이 네. 대규모의 반대 매매가 나올 거라는 그렇죠. 얘기였는데 실제 사실은 오늘 많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역외 시장이라든가 이런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가격으로 오늘도 반대매가 많이 실행이 됐고 코스닥의 수급은 하루 종일 개인들이 매도하는 수급으로 뭐 꾸준히 이어졌는 반면에 개인들 아침에 팔자 쪽으로 수급이 나왔던 그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다시 개인들 순매수로 돌았고 네. 외국인들은 오전 한때 주춤되다가 다시 팔기 시작해서 한 6천억대 정도의 현물 매도와 오늘은 또 특이했던, 그러니까 금요일장에서는 특이했던 게 지난 주중에 좀 선물 매수가 들어왔었습니다만 네네. 금요일장에서는 또 대규모의 선물 매도가 나오면서 역시 외국인들이 현선물에 대한 어떤 지금 추세에 대해서 큰 어떤 전환의 방향성을 크게 보여주진 못한 시장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사실 공포의 시장, 공포 심리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금요일 시장에서 이게 약간 반등을 했다고 해서 이 공포 심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라고 보고 계시는지 아니면은 뭐 현저히 공포 심리는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것과 더불어 네. 공포심과 더불어 늘 항상 나오는 질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바닥은 어디라고 보시는지. 그날 저랑 유튜브 방송에서 수요일 날, 목요일 날쯤이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제 한 주를 정리하는 네. 국고처기 때문에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뭐 시점으로 흔히 말하는 단기 바닥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우리가 사실 목요일 날 그 하락을 보고 나서는 그게 바닥이었거니 아니면 그 지수에서 더 안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만큼 공포심이 컸었는데 목요일 저녁부터 밤 사이에 웬만한 좀 역사들이 이루어지면서 금요일 날 큰 밀림 없이 상승장이 좀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바닥을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은 일부 증시 쪽에 흔히 말하는 전문가 그룹들 일부 말고는 네. 바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 금요일 날 장 끝나고 나온 그 전역판의 워딩 기사들의 워딩을 보면 단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한숨 돌렸다. 한숨 돌렸다. 네, 한숨 돌렸다라는 건 바닥이라는 의미보다는 중간에서 더 심하게 떨어지기 전에 잠깐 쉬어가는 장이 나왔다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고 바닥이라고 누구도 언급을 안 하죠. 예, 그래서 뭐 사실은 많이 빠졌으니까 바닥권에 근접했다라는 말은 저도 쓰고 있습니다만 네. 진짜 심리적으로 완벽하게 바닥이란 말은 사실은 추세가 전환돼 가지고 그 이하로는 갈 의도나 확률이 제로일 때 쓸 수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금요일 날 물론 굉장히 많은 상승이 있어 가지고 마치 이제 추세를 돌릴 법하게 생겼습니다만 아직까지 많은 여건들이 바닥을 딱 찍었다고 정의를 내릴 만큼 안정적이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아마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제일 고민하시고 이런 부분이 네. 바닥이 아니라면 그 다음에 또 2차, 뭐 3차의 어떤 하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염두에 두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이거 이사로는 거의 안 빠질 테니까 네. 안심되는 지수냐 1437포인트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같은데 시장은 어차피 다음 주에 뭐 분명히 초반에 조금 더 탄력을 이어갈 걸로 보이지만 그 상황 이후에는 여전히 또 더 갈 거냐 말 거냐 계속 사실은 갈림과 선택의 뭐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죠. 뭐 그냥 이쪽입니다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시장이 다음 주에도 연결될 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바닥은 뭐 아무래도 과정론이 아니라 결과론에서 결과론이죠. 이게 확정이 뭐-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네. 누구도 사실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목요일 날 이제 더 비이상적인 이제 하락이 나왔는데 네. 제가 그날 밤에 뭐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죠. 말씀드렸지만 정해놓은 선 이하로 과다하게 빠졌기 때문에 이거는 금방 돌아온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게 금요일에 좀 실현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은 아까 말씀해주신 한숨 돌렸다라는 표현이 딱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런 말이 딱 맞고요. 한숨 돌리고 만약 주 초반에 뭐 조금 이따 전략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네네. 뭐 그런 부분 쪽이 조금 더 이어진다고 하면 뭐 표현이 조금 애매하지만 두 숨 돌렸다고 할까요? 예. 그러고 났는데도 이제 결국 뭐 이제 한 번 더 오르면 진 바닥을 진짜 찍었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훨씬 많아질 것 같긴 한데 네. 저는 기본 전제를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약세장에 진입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불과 며칠 만에
다시 강세장으로 전환되는 것들이 아니고요. 약세장이 일단 진입이 되면 그 어려운 환경을 상당 기간 기간적으로 거쳐야 된다라는 걸 꼭 감안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정 수준 올라가면 다시 그거에 순응해 가지고 매물들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때 어떤 일정한 포인트에 도달이 되면 또 그림같이 많은 매물들이 나오는 게 약세장이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앞으로도 널뛰기 장세. 그러니까 계속해서라는 게 그럼 올해 말까지 아니면 뭐 내년 이맘때도 이러면 또 머리 지끈지끈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한동안이라는 그 기간이 사실은 굉장히 참 우리나라 이 단어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네. 계속 음. 뭐 한동안 이러면 한동안이 글쎄 한 분기인가 한 달인가 아니면 뭐 상반기 정도. 네. 참 이게 애매한 표현이에요. 그렇죠. 저희들로서도 사실은 면피하기 딱 좋은 단어들이 우리나라 말 중에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런 건 조금 피하고 싶고, 이게 뭐 개월이나 이런 걸로 특정을 해다오 이렇게 원하시면 해드리죠. 그래요. 그럼 개월로 특정을 해주시죠. 근데 저보다 특정을 해주신 분이 오늘 있어요. 누군가요? 어제 그 장 끝나고 네. 우리 홍남기 부총리께서 과감하게 선언을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경기 침체가 3, 4년 정도 갈 것 같다고 얘기했거든요. 3, 4년 정도의 어떤 침체가 쭉 이어진다는 것은 대공황 정도의 어떤 뭐라고 길이라고 말해야 되나, 기간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참 제가 이거 뭐 여러분들한테 무슨 공포심을 조장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아니지만요. 네. 지금 이미 지수 자체는 사실 대공황 지수랑 마찬가지죠. 그렇죠. 뭐 여러분들 이제 정신없이 빠지느라고 잔고 살펴보고 종목들 주가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셨을 테지만 금요일 날 아침과 금요일 장 끝나고 물론 차이가 좀 있었지만 비록 좀 올랐다고 치더라도 끝난 금요일 종가를 보면 한 달 전보다 거의 반 가격, 반값 세일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뭐 금요일 날 올랐다 그래도 내렸던 거에 일정 그렇죠. 부분밖에 안 돼요. 지수로 봐도 거의 뭐 8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박앤세일이라고 하는 뭐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고, 사실 가격은 이미 많이 내려온 거고 네. 언제 들어주느냐의 시점에 있어서 앞으로의 어떤 비전이 상당 기간 안 보인다 그러면 우리가 뭐 전 시간에 많이 얘기했던 거지만 V자형보다는 그래서 U자형이나 뭐 이런 형태의 어떤 모양들이 좀 나올 법하다. 계속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요. 그렇다면은 V자 반등에 대한 의견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시고요. 그렇죠? 그럼 사견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자꾸 유튜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날도 말씀드렸죠. 100포인트장 같은 게 나오면 이게 V자형 아니냐라고 사실 말씀해 주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아무리 L자고 뭐 U자라도 100포인트에서 200포인트 장은 나오죠. 800, 900이 빠졌는데 그 정도도 안 움직이는 장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좀 이따가 정해놓은 이번 장의 뭐 반등 포인트의 최고점이 있는데 네. 뭐 생각보다 높다면 높고 아직 여유가 있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 위에서 내려물로 치면 애게게 하실 수도 있는데 불과 금요일 장 열리기 전에 목요일 날 장 끝나고 생각하신 건 제발 그 정도라도 올라줘라라고 아마 또 생각들을 하셨을 터라 이번 기회에 요 정도만큼 가줍니다라는 게 현실화가 된다고 하면 그때 또 하셔야 될 행동 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코로나19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전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뭐 중국과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죄송합니다. 마무리 단계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끝을 향해 달아가 마무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종착을 향해 좀 달려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한다면 예.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는 이제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한동안 쭉 계속 가지 않을까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향후 네. 어떤 좀 변수가 생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어떤 변수를 좀 눈여겨 보면서 우리 시장에 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지금 가장 수치적으로 화끈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이탈리아나 스페인은 거의 지금 뭐 중국의 사망자를 이미 넘은 수준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좀 취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뭔가 절제는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활성화될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숫자들을 목격을 하게 될 터라
미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한 2, 3주 정도, 그리고 빌 게이츠가 굉장히 전문가는 아니신 것 같은데 워낙 뭐 그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네. 어젠가 발언한 걸 보면은 6주에서 10주 정도 있다가는 좀 진정이 될 거야 이렇게 또 좀 뜬금없이 말씀을 해주셔서 뭐 장기화의 어떤 그 범위를 어디까지 가져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한 2달에서 3달 정도는 환자가 계속 전 세계적으로는 계속 늘어나는 모습, 이거 자체가 이제 큰 변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 뭐 25만 명대 정도 확진 환자가 나오는데 그게 한 100만 대로 넘어갈 거냐 여부도 어떻게 보면 그때 또 받을 팬데믹의 어떤 진행이 결코 한두 달 만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데서 느끼는 그런 공포의 변수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환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급등락이 오가고 있는데 뭐 2008년도를 생각하면 이제 됐어라는 분위기로 가지만 시장은 또 의외의 변수라는 게 항상 있기 마련이거든요. 지금 뭐 한미 수합으로 600억 불 정도 뭐 룸을 만들어 놨으니까 안정이 될 거라고 하시지만 이번에 사실 뭐 우리나라가 자체 보유고가 그렇게 없어서 지금 뭐 난리가 난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 지금 많이 있는데 거기다 조금 더 애들을 해놓은 부분인데 뭐 오늘은 하여튼 반응이 나왔지만 추세가 꺾이거나 이런 모습은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조차도 환율이 내려가는데 외국인들의 팔자가 계속됐다는 얘기는 환율 무시하고 팔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환율이 설사 제 속내가 뭘까요? 지금 불안감이 아직 가시지 않았다는 거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돈을 뺄 수 있는 그런 기회나 이런 것들이 쉽게 좀 열려 있다라는 데에서 어제도 그러니까 그 목요일장에서도 그렇게 많이 팔면서 뺐는데 뭐 사실 그 뭔가 좀 국면이 호전이 됐다고 하지만 그게 언제든 또 뒤바뀔 수 있다라는 걸 감안을 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어찌 됐든 주식을 팔아가지고 달러라고 하는 쪽으로 뭐 전환을 해가지고 갖고 가고 싶은 욕구가 아직은 충분히 있는 거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 그래요. 유가도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 20불까지 극한으로 빠졌다가 트럼프의 개입 의지라든가 또 일부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20한 6, 7불 정도까지 올라온 거는 바닥에선 굉장히 많이 올라왔으나 유가가 미치는 그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들의 뭐 큰 데미지를 안 주는 미니멈의 유가가 한 35불에서 40불 사이는 돼야 되거든요. 네. 지금 한 27불에서 30불을 넘지 못하는 정도라고 하면 사실은 계속 악화가 되는 것뿐이에요. 그 속도가 20불보다는 27불 정도 됐을 때 조금 더 느릴 뿐이죠. 그래서 뭐 트럼프가 언제 어떻게 개입을 한다라는 좀 명확한 얘기 없이 곧 할 거야라고 하는 게 사실 함흥차사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러면은 잘 오르던 뭐 폭등하는 유가가 충분히 변동성을 또 하방 쪽으로 끌고 갈 수도 있고 왜냐하면 빨리 개입해 나오라는 게 나오려면 개입을 안 하면 올라가는 게 한계가 있고 유가가 네. 개입을 해다오라고 얘기를 하려면 유가가 한번 더 빠져야 되죠. 그런 상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도 사우디가 4월 달 돼가지고 증산을 하겠다는 계획을 뭐 전혀 지금 수정을 한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유가는 구두 개입만으로 일정 부분 급락에 따른 반등이 일부 나왔지만 아직까지 안정화되어 있는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모든 변수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워딩대로 호전은 됐지만 일시적이다라고 보는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코로나19 관련된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변수는 여전히 불투명하고 불안전할 뿐이다. 근데 이게 필요 이상으로 좀 시장에 데미지를 준 거고 일정 부분 이제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해서 일부 돌리는 장세가 금요일장 정도에 전 세계적으로 한번 순환이 돈 거다. 이렇게 좀 읽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좀 아까 L자형으로 긴 좀 호흡으로 시장을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럼 다음 주 우리 시장 어떤 흐름을 보일지 그리고 또 어떤 대응이 있을지 어떤 전략으로 좀 임해야 될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글쎄요, 여러분들한테 이게 뭐 희망이 될지 아니면 희망 고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바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논하는 것 자체가 요새 이번 장에서 무의미했던 게 뭐 제대로 예상을 해서 딱딱 이 수준입니다, 이 수준입니다. 중간중간에 뭐 1차, 2차 이렇게 얘기했던 걸 전부 다 깨고 내려오는 상황에서의 목요일 움직임이 뭐 최바닥으로 지금 찍힌 것 뿐이거든요. 네. 그래서
바닥을 제대로 뭐 이해를 했거나 맞췄다 아니면 이 수준이 딱 맞아라는 개념을 대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바닥이다라고 뭐 누군가 자신 있게 얘기는 하겠지만 결코 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에 방점을 줍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과다한 하락이라는 건 분명하거든요. 네. 단기에 이렇게 역사적으로 빨리 내린 적은 없기 때문에 좀 비정상적으로 내린 일정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되돌림 현상을 보이는 게 지난 주말과 이번 주에 그러니까 돌아오는 다음 주에 열리는 장세에서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공교롭게도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가 금요일 밤을 통해 가지고서 무리 없이 좀 만기가 제외되는 경우에는 뭐 다음 주 초반 정도에는 금요일에 올랐던 탄력들 그리고 유럽 시장이라든가 지금 미국 선물 지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어지는 부분이 다소 좀 양호적인 부분이 있어서 다음 주 초반에는 상승세가 조금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 그 목표치는 제가 설정해 놓은 게 네. 코스피 기준으로 1750선 정도 그 코스닥 기준으로 한 530선 정도 내외에서 저항을 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정도 언저리에서는 지금은 사실은 그 정도 포인트 될 때까지는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신념대로면은 일단 보유를 하시면서 그 정도 목표치에 다가서는 지수를 관망하는 자세로 아니면 뭐 금요일 날 뭐 저가 매수를 했던가 아니면 못했던 분들조차도 지금 끝난 지수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한 200포인트 가까운 여지가 남아 있다는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뭐 월요일 날 시장이 조금 주춤되는 상황 왜냐하면 금요일 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또 일부 차익 매물들이 나오면서 조금 주춤되는 상황에서 한 번쯤 단기적인 배팅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장세가 앞으로도 한동안은 계속 이어질 거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장세를 제가 비유 잘 못하지만 네. 번지 점프 장세라고 저는 명명을 하고 싶은데요. 네. 한 50m에서 70m 되는 고공에서 그 발목에다가 줄을 매고서 아래쪽으로 번지 점프를 하게 되면 쭉 한번 수직 낙하를 한 다음에 덜컹하고서 출렁 올라오거든요. 네. 근데 그게 번지 점프를 뛰는 그 어떤 그 라인까지 올라오진 않아요. 그거에 훨씬 미달되게 올라오고 몇 번의 그 오름과 내림을 반복하게 된 다음에 결국 아래쪽으로 축 늘어져서 그 상황이 종료되는 그런 것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그 좀 대입이 어렵지만 이런 좀 자연의 섭리라든가 그런 하강했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런 바운딩과 리바운드 이런 것들의 움직임을 증시에도 비슷하게 대입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급락이 있었고 그거에 되돌림이 있지만 진폭이 잦아지면서 기간적인 소요가 필요한 상황들이 그러니까 잔잔해지려면 기간적인 소요가 필요하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 주 후반에 아주 엄청난 변동성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렇죠. 미국은 한 2주 전부터 7% 빠지고 5% 올라가고 뭐 한 2,000 몇백 포인트 빠지고 1,000포인트대가 또 올라가고 이런 변동성이 아주 심해졌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나마 변동성이 잘 유지가 되다가 갑자기 지난주 후반에 변동성이 왕창 커졌어요. 네. 이거는 당분간 진짜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 장세가 요동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휩쓸릴 수 있는 장세가 될 수도 있다는 거. 다음 주가 많은 분들은 다음 주가 되면 진정이 돼가지고 변동성이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서 네. 다음 주에도 훨씬 더 큰 변동성이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그러니까 몇 가지 변수들이 좋아지고 나빠짐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질문 지금 이 질문이 지금 여기 이 타이밍에 사실 드리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 네. 뭐 지금 L자형의 이런 시장이 한 3년 정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좀 긴 호흡으로 좀 갈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본격적인 반등의 시점이 어떤 사인 같은 게 시장에 나온다라면은 그 어떤 사인 코로나의 종식이 시장에 오는 사인일까요? 그러면 그 사인을 보고 그때부터 우리가 반등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걸까요? 반등이 조금 의미 있으려면 어차피 이번에 장세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게 코로나이기 때문에 네. 코로나 관련된 어떤 상황들이 좀 호전될 수 있다라는 어떤 시그널이 나오면
충분히 공포 심리가 많이 잦아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저께군요. 그 트럼프의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FDA 국장이 네. 나와서 한 얘기가 치료제 개발에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고 백신 개발에는 한 1년 정도 걸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중국의 최고의 또 그 감염 전문가가 있는데 그 양반이 얘기한 게 9월쯤에 인체 접종이 가능한 백신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지금부터 사실 백신 개념이나 치료제 개념을 봤을 때 미니멈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는 걸린다라는 그런 생각이고 그 정도 기간까지 한 3개월 내지 뭐 최장 한 6개월까지 남은 상황에서 얼마나 식물 경기에 전염이 안 된 상태로 관리가 되느냐. 그게 이번에 지금 미리 전조 현상으로 보여준 겁니다. 잘 컨트롤이 안 되면 이 정도 지수까지 내려꽂는 것도 각오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 인류 스스로가 사실은 보여준 꼴이에요. 지금 과도하게 내려간 부분은 맞지만 향후에 3, 4개월 내에 매듭이 잘 져지는 부분하고 팬데믹 상황이 진짜 1년 정도 이상 장기화될 경우에는 이 지수 이하도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걸 사실 보여준 어떻게 보면 위험 신호라고 보는 거죠. WHO에서도 팬데믹을 발표를 하게 되면 보통 그 기간은 한 1년 6개월 정도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팬데믹이라는 게 종료되는 거는 완전히 잦아들어 가지고서 거의 안 나온다 했을 그렇죠. 때 하는 거고 우리가 항상 이제 저점을 논하거나 지수의 어떤 저점을 보는 건 공포의 극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네. 최고로 망원이 나오는 날 다음 날 정도면 거의 이제 해소되는 분위기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뭐 미국이 진짜 지금 이제 막 한 뭐 2만 명대 이렇게 막 확진 환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진짜 한 10만 명 이내로 중국처럼 한 8만 명 이 정도에서 잦아들 수 있는지 아니면 진짜 하면 수십만 명대로 늘어날지 하는 부분은 상황을 좀 봐야 되는 거고 아직 여전히 온 인류가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참 어려운 게 어느 정도에서 줄어들거나 스탑되거나 더 늘어나는 각도가 좀 꺾일지 부분은 정말 아무도 예측이 안 되는 거라서 시장에서 증권시장이 사실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뭘 몇 명의 어떤 의견으로 단언할 수는 있을 때 그거 너 100% 개런티가 되겠느냐라고 얘기하면 누구도 개런티 되는 사람은 보증이 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장세는 사실 많은 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시겠지만 모든 전제는 약세장으로 돌입됐고 불확실하다라는 거를 전제로 깔고서 시장을 대응하는 것이 그나마 잔고를 좀 지키고 다음번 넥스트 레벨에서 반등장이나 상승장은 어차피 또 도래를 하게 되니까 그 다음 찬스를 노릴 수 있을 때 웬만큼의 잔고를 유지한 상태에서 맞이해야 훨씬 수익을 내기가 쉽다라는 면에 감안을 하시는 그런 네.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